2번 넘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전광판에 기권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전 세계 해설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7살 한국 소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분 뒤 올림픽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78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설상 첫 금메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 금메달. 17세 최가온이었습니다. 결승 12명 중 유일한 90점대. 그리고 그녀가 꺾은 상대는 올림픽 2연패에 살아있는 전설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3연패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세계 최강의 선수를 17살짜리 한국 고등학생이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 뒤에는 8년 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인 코치 벤 위스너. 30년간 세계 각국의 스노보드 선수를 키워온 남자. 그가 말합니다. 이건 제가 8년 동안 지켜본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2026년 2월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전 날입니다. 하필 이날 하늘이 문제였습니다. 폭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서 폭설은 재앙입니다. 눈이 쌓이면 보드가 미끄러지는 감각이 달라지고 공중에서 착지할 때 지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조차 감을 잃습니다. 결승에 오른 12명의 선수. 전 세계 카메라가 향한 곳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클로이 김. 2018년 평창 금메달. 2022년 베이징 금메달.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절대 여왕.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남녀 통틀어 올림픽 사상 최초 스노보드 3연패.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밀라노 올림픽 10대 관전 포인트 1위로 클로이 김의 3연패를 꼽았습니다. MBC, BBC, 일본 NHK까지 모든 카메라가 클로이 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인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가온. 17세. 세화여고 재학 중. 솔직히 말해서 해외 언론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선수였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은커녕 메달 자체가 없는 나라.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25년 시즌 월드컵 3회 우승. 시즌 랭킹 세계 1위. 캐나다의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가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로 지목한 선수. 최가온이었습니다. 결승은 예선 역순으로 출전합니다. 예선 6위였던 최가온은 7번째. 총 3번의 기회. 3번 중 가장 높은 점수 하나가 최종 성적이 됩니다. 최가온이 하프파이프 꼭대기에 섰습니다. 폭설 속.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출발. 첫 번째 점프 스위치백 라인. 2바퀴 반 회전. 깔끔하게 착지합니다. 좋습니다. 순조로운 시작. 두 번째 점프. 캡텐. 최가온의 필살기 중 하나. 고난도 기술입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순간 보드가 하프파이프 가장자리 림에 걸렸습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최가온이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최가온이 눈 위에 누운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해설진이 침묵했습니다. 점수 10점. 결승 12명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기권. 전광판에 최가온의 이름 옆에 기권 표시가 떴습니다. 끝인 겁니다. 이 선수의 올림픽이 끝나는 겁니다. 한국 팬들이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메라가 잡은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최가온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경쟁자입니다. 금메달을 놓고 싸워야 할 상대입니다. 그 클로이 김이 부상당한 최가온에게 달려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넌 훌륭한 스노보더야. 할 수 있어. 기권 표시가 번복됐습니다. 최가온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이제 최가온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저 한국 선수가 다시 나온다고. 다리를 절뚝이면서 하프파이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출발. 스위치백 사이드 나인 시도. 착지. 또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패. 점수조차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가온의 메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1위는 클로이 김. 1차 시기에서 88점이라는 고득점을 찍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가온 10점. 12명 중 꼴찌. 기회는 딱 한 번. 마지막 3차 시기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못하면 진짜 끝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 나빠졌습니다. 1차, 2차보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가온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를 꽉 물고 출발. 첫 번째 점프. 스위치백 900. 두 바퀴 반 회전. 착지. 성공. 두 번째. 캡 720. 두 바퀴 회전. 성공. 세 번째. 프런트 사이드 900. 성공. 네 번째. 백사이드 900. 성공. 다섯 번째. 마지막 점프. 프런트 사이드 720. 성공. 5개 점프. 전부 완벽한 착지. 점프 최고 높이 3.1m. 평균 2.6m. 폭설 속에서 부상을 안고 결승 12명 중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연기를 해낸 겁니다. 점수가 나왔습니다. 90.25. 12명 중 유일한 90점대. 1위 클로이 김의 88점을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최가온이 점수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올림픽에 처음 나와서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이 김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올림픽 사상 최초 남녀 통틀어 스노보드 3연패라는 대기록. 클로이 김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네 번째. 착지 실패. 넘어졌습니다. 올림픽 3연패의 꿈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금메달은 확정됐습니다. 최가온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를 울린 장면이 나옵니다. 클로이 김이 일어나서 곧장 달려간 곳. 최가온이었습니다. 자기 금메달이 날아갔는데 3연패 대기록이 무너졌는데 클로이 김은 웃고 있었습니다. 최가온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온아 사랑해. 너무 자랑스러워. 시상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금메달 최가온, 은메달 클로이 김, 동메달 일본 오노미츠키. 그런데 시상대에서 클로이 김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최가온의 내거머를 내려줬습니다. 최가온의 얼굴이 카메라에 더 잘 나오도록. 자기는 3연패에 실패한 사람인데 금메달리스트의 얼굴이 전 세계에 잘 보이도록 배려한 겁니다. 인터뷰에서 클로이 김이 말했습니다. 거울 속 나를 보는 듯하다. 또 한 명의 한국 소녀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는 순간 최가온이 시상대를 내려오자마자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금메달을 목에서 빼서 아버지 목에 걸어줬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가 오열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역사상 첫 금메달. 클로이 김이 평창에서 세운 최연소 기록 17세 10개월도 깼습니다. 17세 3개월. 빙상, 설상, 썰매. 세 분야 모두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보유한 나라.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스노보드 불모지라고 불리던 나라. 한국 스노보드가 올림픽에 처음 선수를 보낸 게 2010년입니다. 종목이 올림픽에 들어온 건 1998년인데 12년이나 늦었습니다.
국내에 제대로 된 하프파이프 훈련 시설조차 없습니다. 훈련하려면 일본이나 미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8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매머드 마운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미국인 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벤 위스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머드 마운틴에서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디렉터를 지낸 코치입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을 키웠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 매머드 마운틴이고 여러분도 아시는 클로이 김도 이곳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 스노보드에 관해서는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클로이 김의 아버지였습니다. 벤, 한국에서 온 어린 소녀가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있겠나? 클로이 김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분입니다. 2017년 평창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하프파이프를 타는 꼬마를 봤다고 합니다. 9살이었습니다. 파이프 안에서 거침없이 날아다니는 꼬마. 기술은 거칠었지만 겁이 없었다고 합니다.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클로이 김의 아버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재능 있는 아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원래 이 아이는 일본에서 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일본 입국이 막혔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클로이 김의 아버지가 다리를 놔줬습니다. 매머드 마운틴의 저에게 이 아이를 소개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은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스노보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올림픽에 스노보드 선수를 처음 보낸 게 2010년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종목이 올림픽에 들어온 게 1998년인데 12년이나 늦었다고요? 그만큼 인프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내에 하프파이프 전용 훈련 시설이 없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에어매트 훈련을 하려 해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이런 환경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파이프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다른 10대 선수들은 높이 앞에서 주저합니다. 당연합니다. 3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몸을 비트는 건 무섭습니다.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에어가 남달랐습니다. 파이프 위로 솟아오르는 감각이 타고난 겁니다. 기술은 거칠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능은 확실했습니다.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때는 솔직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최인영이라는 분입니다. 보통 선수의 부모는 아이를 팀에 맡기고 돌아갑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합니다. 프로가 키우는 거니까 부모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매머드 마운틴까지 따라왔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열성적이시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숙소에 갔더니 이 아버지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소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옆에 미역국이 끓고 있었고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이러시는 겁니까? 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소고기를 먹여야 제대로 훈련할 수 있어요. 미국 선수들이 시리얼에 빵을 먹고 훈련장에 갈 때 최가오는 아버지가 차린 한식 풀코스를 먹고 갔습니다. 매일입니다. 해외 원정을 가면 이 아버지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국 음식을 만듭니다. 뉴질랜드를 가든 스위스를 가든 캐나다를 가든.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저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부모들은 독립시키려 합니다.
스스로 서게 만듭니다. 그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한국 부모는 뼈를 깎아서 헌신합니다. 자기 삶을 통째로 아이에게 바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훈련 태도는 미국 선수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넘어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똑같은 기술을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미국 10대 선수들은 쉬는 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최가온은 자기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중심이 흔들렸는지, 어디서 그랩 타이밍이 늦었는지 혼자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많은 선수를 봤지만 10대에 저런 자기 관리를 하는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수 생활이 위태로울 수 있는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롯데그룹이 수술비 7천만 원을 전액 지원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스노보드는 미국에서도 메이저 스포츠가 아닙니다. 기업이 개인 선수의 수술비를 전액 부담한다고요? 알고 보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 협회장을 맡으면서 10년 넘게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합니다. 유망주 발굴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젊은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 하나를 발견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밀어줍니다. 최가온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월드컵 3회 우승. 시즌 랭킹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부상 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온 겁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클로이 김과 최가온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스노보드 선후배 이상의 사이였습니다. 클로이 김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 영향으로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가온이 어릴 때 뉴질랜드에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없이 코치와 둘이서 간 거라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훈련장에 클로이 김이 있었습니다. 어린 최가온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자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최가온에게 클로이 김은 우상이 됐습니다. 나중에 최가온이 해외 훈련 중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은 곳에 있던 클로이 김이 통역을 해주고 밥도 같이 먹으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클로이 김은 올림픽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온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다. 가끔은 거울로 나와 우리 가족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 한국인 최가온. 똑같은 뿌리를 가진 두 사람이 올림픽 결승에서 만난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피를 나눈 자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한국인의 피가 미국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전 세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로 출발하기 전 최가온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클로이 언니와 같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클로이를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은 압박감이 모든 걸 바꾸는 무대니까요. 아버지 최인영 씨는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올림픽인데 이러고 있니? 열심히 해야지. 잔소리 겸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잔소리가 사실은 8년간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연료였다는 걸. 2026년 2월 12일 결승전 날 아침 리비뉴에 도착해서 하늘을 봤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폭설 예보. 하프파이프에 눈이 쌓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착지감이 불안정해지고 에어에서 내려다볼 때 지면이 안 보입니다.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 1080을 넣을 것인가? 1080. 세 바퀴 회전. 최고 난도 기술입니다. 성공하면 점수가 폭등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전부 날아갑니다. 최가온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1080은 도박입니다. 결국 1차에서 넣어보고 상황 봐서 판단하자로 결정했습니다.
최가온이 파이프에 들어갔습니다. 첫 점프 성공. 좋습니다. 두 번째 점프. 캡텐 시도. 보드가 림에 걸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가온이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코치 인생 30년 중 가장 무서운 3초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갔습니다. 저도 달려갔습니다. 최가온이 눈 위에 누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코치로서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기권시켜야 하는가? 선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게 코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가온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할 수 있어요. 전광판에 DNS가 떴습니다. 기권 표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최가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월드컵이면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올림픽이잖아요. DNS를 번복했습니다.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 저는 메달을 포기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내려오기만 해라.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2차에서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3차에서 1080은 절대 안 된다. 900과 720으로 간다. 점수보다 완성도. 기술 난이도를 낮추는 대신 에어 높이와 그랩 다양성으로 승부한다. 이 전략이 통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개 점프를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끝입니다. 부상을 아는 선수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친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8년 봤습니다. 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가온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8년이 스쳐갔습니다. 매머드 마운틴에서 처음 만났던 꼬마. 새벽마다 소고기를 굽던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혼자 영상을 돌려보던 아이. 부상에서 돌아올 때마다 더 강해지던 아이. 클로이 김이 내 거울 같다고 했던 아이. 3분. 이 아이의 인생이 이 3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출발. 첫 점프. 스위치백 900. 착지. 성공. 괜찮아. 두 번째. 캡 720. 성공. 좋아. 세 번째. 프런트 사이드 900. 성공. 제발. 네 번째. 백사이드 900. 성공. 한 개만 더. 다섯 번째. 점프. 프런트 사이드 720. 착지. 성공. 5개 전부 성공했습니다. 점수판. 90.25.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인 코치가 한국 소녀의 금메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클로이 김의 마지막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이도 매머드 마운틴의 선수입니다. 제가 지켜본 선수입니다. 클로이가 3차 시기에서 넘어지는 순간 아팠습니다. 솔직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울고 있는 17살 한국 소녀를 보면 이게 스포츠입니다. 이게 올림픽입니다. 클로이가 먼저 달려가 최가온을 안아주는 걸 봤습니다. 자기 금메달이 날아갔는데, 사면패가 무너졌는데, 웃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8년 전 그 전화를 받은 게, 그 한국 꼬마를 받아들인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최가온이 시상대를 내려오자마자 달려간 곳. 아버지였습니다. 금메달을 목에서 빼서 아버지 목에 걸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새벽마다 소고기를 굽고 전 세계를 따라다니며 자기 삶을 통째로 딸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목에 금메달이 걸린 순간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스노보드를 가르쳤습니다. 미국 선수, 캐나다 선수, 일본 선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최가온 같은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2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근성. 새벽마다 소고기를 굽는 아버지. 경쟁자에게 먼저 손 내미는 스포츠맨십.
비인기 종목에 10년을 투자하는 기업. 하프파이프 훈련장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1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게 한국입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입니다. 없으면 만듭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한 다음에 1등을 합니다. 저는 미국인 코치로서 한국의 금메달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자 코르티스가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 릴스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17살 고등학생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댓글까지 받았습니다.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쓴 17살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설상 역사를 새로 쓴 17살 최가온. 2번 넘어지고도 일어나 기적을 만든 소녀. 그리고 그 뒤에서 8년을 함께한 아버지, 코치 클로이 김의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